예, 도서관리 프로그램, XML로 동작하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XML 파일로 책이랑 그 사용자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제 새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 010 요거 말고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시 켜서 새 프로젝트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폼 앱 이렇게 해서 윈도우 폼 앱 해서 위치 매번 하던 그 위치로 지정하고 DJ C샵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북 매니저 책 관리하는 뭐 북 매니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 매니저. 그래서 이제 선행돼야 하는 작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게 폼 1이 있는데 폼 1 말고 폼을 한 개 더 만들어줘요. 두 개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마우스 오른쪽 해서 추가 가서 새 항목 가서 해도 되고 밑에 보면은 양식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양식. 양식해서 윈도우즈 폼이 있어요. 윈도우즈 폼. 요거를 클릭을 해서 폼 2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추가해서 양식 가가지고 폼 3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이 3개입니다. 창이 3개예요. 창이. 뭐 대충 요렇게 생긴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 요렇게 생긴 프로그램 만들 거고 이제 뭐 도서 관리 누르면은 도서 관리 책 나오고 사용자 관리하면은 사용자 관리하는 책이 나오고 뭐 요런 식의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프로그램은요, 좀, 그러니까 정렬이나 이름을 그래도 좀 최대한 예쁘게 한 건데, 우리는 그냥 좀 러프하게 해보겠습니다. 기능 위주로 러프하게 좀 해볼게요. 러프하게. 자, 그래서 도구 상자에 우선 가서 메뉴. 여기 메뉴 하면 이제 메뉴 스트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뉴 스트립. 메뉴 스트립. 요거를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다 넣습니다. 위에다가. 메뉴 스트립 이렇게 끌어다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도서 관리 이렇게 입력하고, 얘는 사용자 관리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 도서 관리 클릭하면은 여기가 아니네. 여기 죄송합니다. 폼 3가 아니고 폼 1에다 해야죠. 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송합니다. 여기 폼 1. 폼 2랑 폼 3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폼 3랑 폼 2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폼 1. 폼 1에다가 여기 도구 상자에 요거 메뉴 스트립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뭐 도서 관리 그다음에 이 옆쪽에다가는 사용자 관리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클릭하면은 폼 2가 뜨고 얘를 클릭하면은 폼 3가 뜨게끔 뭐 그렇게 이제 코딩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룹 박스를 한 4개 정도 넣어 볼게요. 하나, 둘, 그룹 박스 이렇게 넣고 그룹 박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그룹 박스 한 개 더. 그룹 박스 한 개 더.
그룹 박스를 이렇게 3개를 집어넣었고요. 근데 첫 번째 그룹 박스 안에다가는 라벨을, 그러니까 레이블이죠. 요 레이블을 4개 정도 넣고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4개 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박스 2에다가도 레이블을 이렇게 3개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박스 3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2개 넣습니다. 일단 조금 늘려줄게요. 길이는. 이렇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부분에는 전체 도서수나 전체 회원수, 제출 중인 책은 몇 개고, 연체한 건 몇 개가 있는지 보여주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책을 빌릴지, 반납할지, 이제 그거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그리드 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데이터 그리드 뷰 집어넣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거 데이터 그리드 뷰도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 567에 그 텍스트를 조금 바꿀게요. 텍스트만. 텍스트는 얘는 뭐 ISBN. 밑에 있는 애는 뭐 제목. 아래 있는 거는 회원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1, 2. 원래라면 이것들 그 네임이랑 텍스트를 다 바꿔야 하지만 그냥 텍스트만 바꿀게요. 이렇게 네임 바꾸고 하는 그런 디테일한 작업은요. 주차 관리 때는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같이 할 거고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부분에다가 얘는 대역 적어주고 아래쪽에다가는 반납 이렇게 적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메뉴 스트립해서 도서 관리, 사용자 관리 내가 썼고요. 그룹박스 총 4개 넣었고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 그리드 뷰 각각 하나씩 집어넣었고 얘는 레이블 4개, 얘는 레이블 3개, 텍스트 박스 3개, 버튼 2개를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저도 이제 실무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프로그램을 딱 시작하면요. 화면이 딱 이게 화면 정중하게 딱 오게끔 설정할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딱 시작했는데 얘가 화면 정중앙에 안 오고 뭐 어디 구석탱이 이렇게 탁 뜨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면 딱 중앙에 오게끔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녀석 요거 폼 자체를 요 폼 안에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녀석 자체를 속성 들어가고요. 이 폼 1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레이아웃에 스타트 포지션을요. 센터 스크린으로 바꿔야 돼요. 레이아웃에 스타트 포지션을 센터 스크린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떤 거를 요 폼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센터 스크린으로 바꾸고 나서 시작하면요. 이게 프로그램이요. 딱 중앙에 와요. 화면에.
이렇게 딱 중앙에 오죠, 중앙에. 자, 그 다음에 이게 폼2랑 폼3도 띄워야 합니다. 폼2랑 폼3도 띄워야 되는데, 이제 이 기능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볼게요. 요 도서 관리 있죠, 도서 관리. 여기 보면 도서 관리에서 툴 스트립 메뉴 아이템, 도서 관리 툴 스트립 메뉴 아이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원래라면은 한글을 영어로 바꿔야겠지만, 뭐 그냥 할게요. 더블 클릭하고 저장하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혹은 이거 디스켓 눌러서 저장하고,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뒤로 가서 이 사용자 관리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좀 해줄게요. 하이드하고 홈2에서 F는 new 홈2 F. 뭐 스타트 포지션은 센터 스크린 이렇게 딱 잡아주고 F.show 다이얼로그 한 다음에 show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사용자 관리에 대해서는 그 폼2 대신에 폼3로 이렇게 하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도서관리 누르고 기존의 창, 그 뒤에 그 뭐냐, 원래 있던 그 창이 안 보이죠? 이 창을 끄면은 다시 보이고. 사용자 관리 누르고 안 보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 하이드랑 쇼가 없으면요. 하이드랑 쇼가 없으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서관리. 밑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기존의 창을 숨기고 다시 나타내는 거죠. 기존의 창, 현재 창 숨김하고, 현재 창 다시 보이게 하는 거고요. 얘는 모달이라서 뒤에 거 선택 못해요. 코드가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폼 1 부분, 폼 1 부분, 요거 두 개, 도서 관리랑 사용자 관리에 대해서 기능 추가했고요. 대여랑 반납은 아직 안 건드렸습니다. 대여랑 반납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어요. 대여랑 반납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고, 도서 관리랑 사용자 관리 눌렀을 때, 폼 2랑 폼 3 뜨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껍데기 부분 계속 만들어 볼게요. 껍데기 부분. 지금 당장 뭐 코딩 하는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코딩하는 거 전혀 없어요. 혹시 그래도 이제 클릭 하는 과정에서 뭐 놓친 게 있는 사람 있을까요? 못 봤다거나 놓쳤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차라리 코드면은 그래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이런 UI적인 거는 좀 복사 붙여넣기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못 따라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뭐 도움 요청하시거나 옆자리 친구한테 도움 요청하시거나 뭐 옆에 친구가 좀 많이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뭐 대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별말 없는 거 보니까 두 번째 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홈2 도서관리 창이죠. 자, 이 폼2 안에다가 그룹 박스를 두 개 넣고요. 네, 그룹 박스를 이렇게 두 개 넣고 그룹 박스를 이렇게 두 개 넣고 자, 뭐 아래쪽에 있는 그룹 박스에다가는 데이터 그리드 뷰 뿌려주고요. 네, 위쪽에 있는 여기 그룹 박스에 레이블 두 개, 텍스트 박스 두 개, 그다음 버튼 세 개 넣습니다.
버튼을 이렇게 3개 넣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블 1은요. 여기 텍스트를 뭐 ISBN 그다음에 제목 뭐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원래 그 책의 13단어는 뭐 출판사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정보는 다 뺐어요. 출판사 뭐 이런 정보는 뺐고요. 뭐 대신에 이제 회원 아이디나 회원 이름, 뭐 대출 여부, 대출 날짜 이런 거는 있어야 하니까 집어넣을 거고요. 하여튼 출판사 정보는 뺐습니다. 그래서 그룹박스 2개, 그리고 그룹박스 첫 번째 안에다가 텍스트 박스 라벨 각각 2개씩, 버튼은 3개.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추가, 두 번째 거는 수정, 세 번째 거 삭제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창을 이렇게 일단은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딱히 코딩하는 건 없고 그냥 마우스로 딸깍딸깍만 하고 있죠. 화면 만드는 거 간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HTML의 그 나무 웹 에디터나 드림위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폼 3. 예, 마지막 그 유저 폼입니다. 사용자 관리하는 거. 자, 이 녀석 안에도 그룹박스 2개 넣고요. 그룹박스를 이렇게 2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그리드 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2개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2개 그 다음에 버튼 3개 그래서 레이블 2개 텍스트 박스 2개 버튼 3개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바로 실행을 해보면요. 이제 바로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결과를 확실하게 확인은 할 수 있겠는데, 음, 뭐 이왕 실행하는 길에 클래스 한 3개 정도 더 만들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폼 1, 폼 2, 폼 3. 지금 우리가요, 그 네임 부분은 건드린 게 없고요. 텍스트만 조금 건드렸어요. 텍스트만. 도서관리, 사용자관리, ISBN, 제목, 회원 아이디, 대여, 반납. 텍스트만 조금 건드렸고, 뭐 폼 2도 마찬가지죠. ISBN, 제목 이렇게 텍스트만 좀 건드렸고, 폼 3, 폼 3도 해야겠다. 폼 3, 얘는 첫 번째 거는 아이디, 두 번째 거는 네임, 이름이죠. 요것만 좀 건드리고 나머지는 다 안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클래스를 한 3개 정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의미하는 북 클래스, 유저를 의미하는 유저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데이터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JSP랑 스프링에서 배웠던 MVC랑 좀 많이 유사한 패턴이에요. 여기는 얘들은 이게 4, 1, 2, 3 얘들은 다 이제 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매니저라는 게 이제 그 컨트롤러가 되는 거고 얘는 뷰고. 그리고 모델이 뭐냐면 우리 이제 북이랑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요게 이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VC랑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에요. MVC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입니다. 사실 그 데이터 매니저 클래스는요 없어도 되긴 하거든요. 음. 데이터 매니저 클래스가 없어도 데이터 매니저 클래스가 없어도 소스 잘 돌아가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중복되는 코드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기가 진짜 안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화면 3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클래스 3개를 만들겠습니다. 네, 추가해서 새 항목 가고 클래스 부분에서 데이터 매니저 그 다음에 북 클래스 그 다음에 유저 클래스 이렇게 총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저 클래스 같은 경우는요 뭐 간단합니다. 뭐 퍼블릭 스트링 뭐 id get 해주고 그 다음에 퍼블릭 스트링 네임 이렇게 id랑 네임 2개만 있으면 돼요. 얘는 id랑 네임 이렇게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같은 경우는 id 값이랑 네임 값 이렇게 2개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북이 좀 더 이제 관리할 게 많죠. 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저 여기 이거 앞에 퍼블릭 해주고 그다음 북 겁니다. 북. 그래서 얘는 이제 퍼블릭 퍼블릭 스트링 ISBN get set 퍼블릭 뭐 스트링 name get set 그다음에 퍼블릭 스트링 유저 ID get set 뭐 퍼블릭 스트링 유저 네임 get set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빌린 사람의 아이디 얘는 빌린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약간 중앙도서관 이런 거라서 이제 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public 뭘 해서 is borrowed. 이 대여 여부죠. 그 다음에 public date time borrowed at 언제 빌렸는지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매니저를 이제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매니저는 또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이 데이터 매니저 안쪽에서 그 책들이랑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public static list, books,
뷰 리스트 북. 그 다음에 유저. 유저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구조냐면요. 프로그램을 딱 켜면요. 프로그램 켜자마자 이 북스랑 유저스 안에 내용을 집어넣을 거예요. 북스랑 유저스 안에 내용을 집어넣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할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조금 이제 어리둥절할 텐데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여기 클래스 3개까지 쭉 만들고 클래스 만들 것까지 다 만들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서 관리하면은 도서 관리 창 뜨고 그래서 사용자 관리하면은 사용자 관리 창이 이렇게 탁 뜹니다. 이렇게 뜨는 것까지 전부 다 확인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적인 그 모양은 다 완성했고요. 이제 속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채우면 돼요.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은 이 도서 관리 가서 내가 책을 추가했다. 뭐 시샵의 정석, 제목을 시샵의 정석, ISBN 1234 추가하고 나서 끄면은 여기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에서 아이디 뭐 이동준 이렇게 추가해서 끄면은 또 나오고 그리고 클릭해서 대출하면은 이렇게 대출되고 반납하면은 반납되고 요게 이제 그때그때 화면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데이터를 이제 XML 이제 확장자가 XML로 되어 있는 그 파일이 이제 관리하는 식으로 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에요. 사실 원래 이런 것들은 보통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XML 형태로 관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요거를 함에 있어서 이 데이터를 읽고 그리고 이제 쓰고 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이 데이터 매니저라는 클래스에서 전부 다 할 거예요. 데이터 매니저에서 이 모든 거를 주관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요 콘스트 이것들은 다 뭐냐면 그 오타를 좀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오타가 많이 나요. 타이핑하다 보면은 ISBN 해놓고서 LSBN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오타 차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다 이제 쫙 정해 놓는 것.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 데이터 매니저로 가서 북스랑 유저스 만들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다 클래스 변수로 되어 있죠. 클래스 변수로. 왜 클래스 변수로 되어 있냐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불러올 겁니다. 데이터 매니저에 있는 뭐 세이브를 호출한다. 데이터 매니저에 있는 북스에다가 값을 넣겠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매니저를 통해서 전부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const string ISBN. 얘는 ISBN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상수를 만들어 놓으면요. 상수를 만들어 놓으면 요 상수 가지고
이렇게 엘리먼트 읽어 오거나 아니면 태그 만들 때, 태그 만들 때 이렇게 좀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태그를 만들 때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요거 지금 상수 만드는 거는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책에는 없는 내용이고 제가 추가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고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수업했던 수업 이렇게 듣는 분들이 하도 이제 오타를 많이 내셔가지고 제가 이제 만든 궁여지책인 거죠. 좀. 그래서 const string name 얘는 name이 const string 뭐 user id는 user user id 네, 이것도 이제 뭐 그 카멜 표기법에 의해서 여기 i는 대문자로 좀 할게요. 이 녀석은 대문자로 좀 하겠습니다. 대문자 카멜 표기법 해서 const string 유저 네임은 뭐 유저 네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const string is borrowed borrowed 얘도 is borrowed 그래서 지금 카멜 표기법을 쓰고 있어요. 중간에 대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is borrowed borrowed const string borrowed at borrowed at 그래서 언제 빌렸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const string id 더 uid const string name에서 아, uname에서 uname 그러니까 얘는 두 개는 이제 유저에 대한 거예요. 유저에 대한 거. 아이디는 그냥 아이디로 하면 되겠다. 아이디는 그냥 아이디로 할게요. 아이디는 아이디로 하고 얘만 이제 uname으로 좀 봅시다. uname. 유저의 네임이다 해서 uname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물론 사실 구분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유저의 네임이랑 두 개 있는 네임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어, 여기 이미 네임을 선언해 버려서 여기에 네임을 선언해 버렸고 여기 유저 네임까지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uname이라고 뭐 별도로 좀 구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네임이 있는데 뭐 똑같은 것도 네임이 있으면 좀 이상하다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태그명도 다르게 했어. 자, 그리고 이제 한 개 더, 한 개 더. 그래서 이제 const string d 파일 땡땡에서 점 슬래시 books.xml 그리고 u 파일 해가지고 얘는 users.xml books.xml users.xml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책이랑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책이랑 달라지는 이유는 제가 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좀, 오타를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 네,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결국 오타가 나거나 좀 이게 좀 삑사리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를 한 3개 정도 더 만들게요. 스태틱 볼, 체크, borrow. 그래서 뭐 스트링, is borrowed. 그래서 뭐 return. 여기 is borrowed 값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true를 리턴하고 뭐 1이 아니면은 false를 리턴한다. 이렇게 해주고 static int check borrow 해서 is borrowed. 그래서 return is borrowed 이 값이 그 true면은 1, false면은 0을 리턴하도록 합시다. 요거를 다 이제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태그 만들 때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태그를 좀 더 오타 없이 좀 심플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책에 있는 데이터 매니저 코드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뭐 코드를 더 잘 짰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선생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타가 날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이 좀 아마 들 겁니다. 그냥 코드 주시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해서 쓰면 안 되나? 뭐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이게 또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귀찮지만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개만 더 만들게요. 뭐냐면 이번에는 스태틱해서 반환값은 이제 스트링이고 반환값은 이제 스트링. 그래서 얘는 make tag 해서 여기에서는 스트링 태그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매개 변수로 어, 스트링 뭐 컨텐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는 이제 리턴 어떻게 리턴하냐면 이거 달러 해서 이 안에 태그를 이렇게 넣고 컨텐츠를 넣고 태그를 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ISBN 뭐 1234 ISBN 뭐 이런 걸 이제 리턴을 하겠죠. 이런 걸 이제 리턴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개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이제 생성자를 만드는데 생성자가 조금 특이합니다. 스태틱 데이터 매니저예요. 제가 생성자 수업할 때 앞에서 잠깐, 정말 잠깐 언급했어요. 얘네 정적 생성자라고 합니다. 정적 생성자는요, 딱 한 번만 호출하고요. 해당 클래스를 불러올 때 호출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데이터 매니저 뭐 북스 뭐 이런 식으로 호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뭐 데이터 매니저 점 A는 new 데이터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호출할 때, 뭐 이렇게 호출하거나 이렇게 호출할 때, 어, 이렇게 호출할 때 한 번, 그때만 한 번 호출했다. 딱 한 번만 호출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를 또 밑에다가 좀 만들어 줍시다. public static void load public static void save.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안에다가 로드를 한번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이 로드를 호출하고요. 어떻게 호출이 되냐면 이제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이제 프로그램이 딱 시작하면은 이건 지금 다른 코드라서 이름이 좀 다르지만 메인 폼에 해당하는 거를 호출하고 자, 이 메인 폼 호출하면서 뭐 전체 도서 수, 뭐 회원 수 이런 거를 할 때 데이터 매니저 점 북스 점 카운트 해서 데이터 매니저에 접근하잖아요. 요때 딱 한 번 로드를 호출하고 그 뒤에는 호출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게 약간 집을 짓는 거로 치면요. 약간 그 골격을 세우는 거라고 보면 돼요. 골격. 골격. 지금 당장 내가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완성하고 나면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업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드하는 부분 가볼게요. 자, 트라이하고 자, 캐치합니다. 자, 익셉션 E는 이렇게 냅두고 뭐 이 안에다가 뭐 딱히 할 건 없고 그냥 뭐 로드랑 세이브 한 번 더 호출해줘요. 아, 세이브랑 로드. 이걸 왜 호출해주냐면 우리가 지금요 프로그램을 처음에 딱 시작하잖아요.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면은 이런 books.xml이나 users.xml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캐치에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난 지금 파일 읽어야 되는데 그 뭐야 13단 넥을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XML 파일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일단 세이브 불러와요. 그래서 파일을 다시 읽어드리고 다시 불러옵니다. 근데 만약에 뭐 파일을 좀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무한 루프 돌 겁니다. 파일을 이상하게 만들면 무한 루프 돌면서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불러야겠죠. 자, 이제 스트라이 부분 합시다. 스트링, b 아웃풋, 파일점, read all text, 이 파일 하고 이 파일에 지금 빨간 줄 그어져 있는데 이 녀석은 using system IO 요거 추가해 주면 돼요. 위에다가 using system IO 요거를 이제 추가해 주면은 빨간 줄이 없어져. 그다음에 x 엘리먼트 bx는 x 엘리먼트 점 parse 이제 요 b 파일 그러니까 이제 그 books.xml에 있는 글자를 읽어 와서 XML 형식으로 내가 이제 파싱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XML 형식으로. XML 형식으로 이제 바꿔요. 이 BX 가지고 이런저런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그 책에서는 이제 링크를 쓰는데 여기서 링크 안 쓸 거예요. 이 부분에선 링크 안 쓸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복수점 클리어해서 복수 초기화 일단 한번 해주고요. 그다음 포이치문 돌려요. 바 이 in dx 점 디센던츠
이렇게 반복문 돌릴 거예요. 이 디센전츠 북을 쓰는 이유는 이 북 태그, 이게 북 태그가 또 여러 개 쓸 수 있거든요. 음. 이게 북 태그가 만약에 여러 개다. 북 태그가 여러 개면요. 이거 이제 프로그램 실행해 보면은 책이 이제 두 권이 나올 겁니다. 두 권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북인 것만 쭉 긁어올 거예요. 북스 안에 있는 북만 쭉 긁어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북해서 북은 뉴 북. 이럴 바는 얘를 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얘는 그냥 아이템으로 할게요. 아이템으로 합시다. 얘는 그냥 아이템으로 하고 안쪽에 있는 건 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귀찮다. B로 할게. 자, 얘는 아이템으로 하고 얘는 그 B로 할게. B. 어, 어, 뭐이 정도면 뭐 이제 가독성에도 문제가 없고 코드도 잘 줄였죠. 그래서 ISB에는요. 이 녀석의 이제 ISB에는 뭐 ISB에는 아이템 엘리먼트 ISBN value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북스에다가 요 B를 추가해요. 그래서 이제 북 태그를 한 줄씩 한 줄씩 추가해 나가는 거예요. ISBN, name, user ID, username, borrowed, borrowed 이런 것들. 그래서 ISBN, name, 그다음에 user ID, 그다음에 username, 그다음에 is borrowed는 네, 일단은 좀 이따고 더 borrowed at도 조금 이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조금 이제 수정을 해봅시다. 얘를 이제 수정을 합시다. 어떻게 수정해야 되느냐? 체크 버로우. 이 체크 버로우 아까 메서드 만들었죠? 저거. 체크 버로우 안에다가 북점, 죄송합니다. 아이템점, 엘리먼트에 is borrowed. 요 녀석이 갖는 밸류를 매개 변수로 해서 이제 뭐 true냐 false냐 그거를 이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태그에 1이 저장돼 있으면은 그 뭔가 빌린 거고 0이 저장돼 있으면 안 빌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is borrowed 0이라 돼 있죠? 0이라 돼 있으면 안 빌린 거고요. 1이면 빌린 겁니다.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date time parse. 그래서 item element borrowed at value. 어, 그래서 요런 그 날짜 형식, 요 날짜 형식 데이터를 갖고 와서 실제 이제 데이트 타임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북스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북스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유저 부분. 그 유저 부분은 이제 파일을 읽어와서 이제 리스트에 추가하는 거를 링큐, 그러니까 책에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링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스, string u output, 요거는 파일.read all text, u name, u 파일이죠. 유저 파일이니까 u 파일. 그러니까 b 파일이랑
U 파일. 여기 그 북스랑 유저스 뭐 쓰고 있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읽고 와서 X 엘리먼트 뭐 U, X 요거는 X 엘리먼트 parse에서 U 아웃풋 요거 매개 변수로 갖고 와서 마찬가지로 users.xml 갖고 와가지고요. 링큐를 씁니다. 이렇게. 얘를 이제 뭐 to list 하고 이 안에다가 링큐 from user in ux.descendants 마찬가지로 유저스가 아니에요. 유저예요. 그리고 아, select 두 번째 줄 select new user 바로 열고 닫고 여기 중간 안에다가 id 값 넣고 그 다음에 name 값을 넣을게요. 그래서 유저점 엘리먼트에서 id value 그리고 name은 요거 uname 유저니까 uname 요거를 씁니다. uname id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면 그냥 끝이에요. 링크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거를 한 줄로 보기 때문에 아까 그 북 있죠, 북. 북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분량이 되게 길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오타가 나잖아요. 정말 찾는데 힘듭니다. 여러분이 힘드냐? 아니요, 제가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을 하다가 안 되면 저 부를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못 찾고. 그러면 약간 좀 부끄럽거든요. 자, 근데 요거 이제 실행하면요. 실행하면은 어차피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돼요. 왜냐? 세이브에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이브에다가 내용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파일을 딱 읽어드려요. 파일이 없네. 패치로 가서 세이브해서 파일을 만들고 다시 로드 호출해주고 그리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세이브 부분 해줘요. 세이브. 스트링 books output 땡땡 books out 요 books output에다가 플러스 는 하고 땡땡 books 역슬래시 n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요거 슬래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거. 북스 안에 북이 지금 들어갔어요, 북. 어, 북 태그가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갈 거고, 이 유저스 안에도요, 유저스 안에도 이렇게 이제 유저가 여러 개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북스, 일단 북스 안에, 유저스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요거, 북스. 그래서 이제 요거, 예. 처음에는 비어 있어야 되지만 나중에는 플러스해서 채워야 됩니다. 요것도 좀 정신 차려야 돼요. 플러스는 그냥 아니고 플러스는 사실 코드를 더 잘 짠다면 이런 오타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타를 최소화하고 코드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면서 수많은 디자인 패턴들이 나오게 돼요. 뭐 이렇게 이제 함수를 여러 개 만들기도 하지만 디자인 패턴 자체를 아예 만들어서 메모리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 좀 더 이제 누락되는 코드도 없게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죠. 자, 이 안쪽에다가 이제 for each문 적고 바 item in books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books 아웃풋에다가 플러스 는 하고 땡땡에서 역슬래시 t 하고요. book 하고 더하기 environment u라인을 적습니다. 근데 사실 이 environment u라인은요.
똑같은 거예요. 이 environment URI는 사실은 역슬래시 n이랑 똑같은 건데요. 얘가 뭐냐면 운영 체제에 따라서 뭔가 유닉스 이외의 플랫폼일 경우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을 포함한 문자열이고요. 유닉스일 경우는 역슬래시 n을 포함한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뭐냐에 따라서 줄 바꾸는 게 다 문자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쌤, 근데 어차피 C샵과 윈도우라면서요. 근데 맞아요. 윈도우 맞는데 그 상대편이 리눅스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혹 이제 environment URI를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있어 보이잖아. 물론 역슬래시 n이 좀 더 쓰기 편하지만. 자, 그리고 여기서도 그 북스 아웃풋에서 플러스 는 해가지고 땡땡 역슬래시 t 해주고 슬래시 북 합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제가 북이랑 유저는 안 만들어 놔가지고 설마 북스랑 북은 안 헷갈리겠지 싶어서 해놨는데 일단 여기다가도 더하기 뭐 environment uline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까지 했냐면 북스 그리고 슬래시 북스 했고요. 역 슬래시 t는 들여쓰기거든요. 그래서 들여쓰기 해가지고 북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줄 띄어서 네, 한 줄 띄어서 그 한 줄 띈 부분에다가 다시 써야겠다. 복스 복스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북, 북,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쪽에다.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는 잊지 말아 주시고 바깥에는 북스고요. 북스 안쪽은 북입니다. 북. 자, 그래서 이제 북스 아웃풋 플러스는 해서 역 슬래시 t를 두 번 더해주고 더하기 이제 태그 make 태그 해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isbn 하고 컴마 그 다음에 아이템 점 isbn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들여쓰기가 두 번 되고요. 제 기억에 맞는다면 들여쓰기 이거 자바스크립트에서 안 될 거예요, 아마. 역슬래시 t가 안 될 겁니다, 아마. C에선 될 거고. 어쨌든 이 make 태그를 하잖아요. 들여쓰기 두 번 되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isbn 하고 뭐 isbn 1, 2, 3, 4 하고 isbn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make 태그를 써가지고 뭐 최대한 좀 쉽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이게 좀 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제가 보기엔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 뭐 유저 아이디 그다음에 뭐 유저 네임 유저 네임 그리고 is borrowed 요게 조금 복잡한데 is borrowed 하고 얘는 체크 borrow 아이템 점 is borrowed 하고 점 toString 이 체크 borrow가 리턴해주는 숫자 1이나 0을 문자열로 바꿔서 여기에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borrowed at 해서
아이템 점 borrowed at. 그 다음에 뭐 toString. 스트링으로 만나서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스를 다 쓰고 나서요. 북스를 다 쓰고 나서 이제 파일 점 write all text라면요. 그 기존에 있던 내용을 덮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 다 지우고 기존 내용 다 지우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 채워넣어요. 네, 마찬가지로 string 뭐 users output 땡땡. 그래서 뭐 users output 역시 플러스 는에서 users 여기 슬래시 하고 슬래시 옆에 요거 뭐야 줄 그 그러니까 뭐냐 그거 뉴라인 하는 거 요거 추가하시고 아 맞다 얘도 추가해야되네 아 정신이 없네 요거 메이크 태그 옆에다가도 environment 뉴라인을 다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아니면 그냥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는 게 더 야무지겠네요 너무 빨랐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environment 뉴라인은 뭐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일단은 뺍시다 빼고 요 메이크 태그 안쪽에다가 요렇게 메이크 태그 안쪽에다가 요거 역슬래시 n 좀 추가해 주세요 그럼 태그 만들고 한 줄 그냥 띄워주는 게 자동으로 되죠. 뭐 딜러쓰기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좀 더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안쪽에다가 요거 딜러쓰기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태그가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딜러쓰기 제대로 안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요. 태그가 이런 식으로 보이거나 아니 이렇게 보이거나 그럼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읽기가 편하니까 딜러쓰기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유저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역슬래시 n 해주고 그 다음에 포이치문에서 아까 아이템 in users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users output 그래서 플러스든 해서 역슬래시 t 유저 역슬래시 n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슬래시 유저스 슬래시 유저스 유저 슬래시 유저 그거 예, 깜빡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유저스 아웃풋해서 이거랑 더하게 해가지고 make 태그 뭐 id 콤마 item.id 그리고 uname 그다음에 item.name 이렇게 하면 이제 태그도 만들어지고 이거를 활용해서 file.write all text에서 u 파일, users out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users라든지 유저 이런 것도 좀 더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 정도만 해놔도 뭔가 좀 이상 있다. 그러면 users랑 유저 여기 슬래시 요거만 좀 확인하면은 이제 오류를 찾을 수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이 make 태그만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책 추가 수정 삭제
유저 추가 수정 삭제 이런 거 할 때마다 이 데이터 매니저가 불러와질 거고요.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데이터 매니저에 있는 북스랑 유저스가 싹 불러와지면서 이제 내용들도 이제 갱신을 할 겁니다. 내용들을 갱신을 할 거예요. 세이브랑 로드를 다 만들었고, 세이브랑 로드를 다 만들었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호출하는 거, 특히 이제 로드를 호출하는 거는 폼 1에서 호출할 겁니다. 호출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인터페이스 하나만 좀 만들어 볼게요. 어떤 거를 만들 거냐면, 이 폼 1이랑, 그러니까 첫 번째 폼, 두 번째 폼, 세 번째 폼을 보면은, 뭐 결국에 이제 뭐 책 추가 수정 삭제, 뭐 책을 빌리거나 반납하거나, 유저 추가 수정 삭제, 그 하고 나서 요 화면들을 리프레시 해줘야 되거든요. 요거 화면 리프레시 해줘야 되고, 뭐 얘도 결국 다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요. 즉, 화면을 리프레시하는 메서드가 이 폼들한테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터페이스로 추가할 거예요. 리프레시 스크린이라는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그 의무를 부과할 겁니다. 규칙을 부과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북 매니저 안에다가 인터페이스를 좀 추가합니다. 그래서 i 리프레시 인터페이스에서 i 리프레시 그렇게 하고 뭐 퍼블릭 인터페이스 하고 메서드는 void 리프레시 스크린 이 i 리프레시라는 친구를 홈 1, 2, 3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리프레시 스크린을 구현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부과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폼1.cs 요 녀석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코드 보기 가서 어, 콤마 i 리프레시 자, 그럼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지죠? Alt 엔터에서 인터페이스 구현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폼2에다가도 이렇게 추가해주고 Alt 엔터에서 구현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폼3도 Alt 엔터에서 구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처음에 켜자마자 이제 리프레시 스크린을 탁 호출하게 할 건데 이 리프레시 스크린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거냐 요걸 넣을 거예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줄만 하고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벨 원점 텍스트는 전체 도서 수 더하기
데이터 매니저 점 복수 점 카운트. 이때 로드 호출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라벨2에 대해서 전체 회원수. 자, 여기까지만 전 좀 적겠습니다. 요런 걸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바로 실행이 안 된다.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요. 프로그램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단 실행이 됐잖아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요. 이제 XML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쁘게. 여기 XML. 제가 직접 만들지 않은 그 XML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북스랑 유저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 값을 넣어봐야지 이제 얘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실행이 돼야 돼요.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어딘가에 오타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내용을 우리 다음 주에 하고 이제 DB 연동하는 거 좀 하고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 있죠? 그것들 쭉 하고 나면은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늦어도 수요일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프로이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있을까요? 네. 없으면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거 코드 설명 한 번 더 하고 나서 그 뒤에 내용 계속해서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